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따로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감정과 그리고 또 메시지를 솔직하게 최대한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따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더 예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와 그리고 문장의 선택 같은 것들을 조심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가 언제부터 조심하면서 얘기했냐.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계속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예민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굉장히 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꼼꼼하게 그리고 또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욕을 하고 "너 뭐 한빠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구독 취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뭐 그래 가지고 한 구독자가 제가 보기엔 몇천 명 빠질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지금 얘기가 뭐 제 구독자가 지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빠지거나 10,000명이 빠지거나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무조건 막 구독 해지하고 뭐 이러지는 마시고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배신자예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공감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조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라고 했으니까 한동훈이야말로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만큼 또 보수 진영에는 어떤 분들도 굉장히 많냐? 저와 마찬가지로 계엄은 잘못됐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쪽, 그다음에 또 저기 좌파 쪽 이거를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 윤석열도 싫고 나는 이재명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 사람들의 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도가 어딨어?"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중도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 내 주변에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사셔야 된다고. 정말로 많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4월 4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였던 것도 그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안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윤석열도 싫어. 이재명도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 거의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40% 가까이는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가능한 겁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놈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있겠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진짜로 늙은 여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대표 좋아하시는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 그 생각입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 늙은 여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으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다. 저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홍준표 시장 응원할 겁니다. 왜? 이재명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준표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김문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오세훈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한동훈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무조건 0번 순위, 0순위는 바로 뭐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정말 기가 차고 이 사람들은 진짜 선량한 어떤 의도를 그거 아시죠? 원래 이제 그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최선이야.
나는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선한 사람 100%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신드롬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더 못해요. 더 망칩니다. 최악의 결과, 최악의 프로젝트를 만들거든요. 약간의 타협할 수 있고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제 말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여러 유튜버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다 뭐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도 애정이 있었던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요즘 보니까 구독자가 170만 명이나 됐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래 이제 그 펜앤드마이크가 취했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극성인 어떤 그런 사람들, 야 중도 없어 뭐 보수만 우리끼리만 뭐 모이면 35%가 있으면 우리가 헌재도만 뒤집을 수도 있고 맨날 이 사람들이 지금 올리는 게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뭐 헌재도만 이렇게 뭐 어떻게 결과만 뒤집어 버릴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와서 트럼프가 와가지고 구원해 줄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다루니까 170만 명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얘기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구독자가 빠지겠죠. 그러나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35%의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우리들만 좋아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죠. 박민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당은 망했다. 저는 박민영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었을 땐 저는 저런 애야말로 저런 친구야말로 국민의힘을 좀먹고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친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저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재명 대 한동훈 1대1 되면 투표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이면 무조건 한동훈 찍어야죠. 이재명 대 홍준표면 무조건 홍준표 찍어야죠. 이재명 대 김문수면 무조건 김문수 찍어야죠. 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뭐 홍준표 때문에 어떻게 됐다, 김문수 때문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35%는 무조건 똘똘 뭉치고 나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10%만큼이라도 가져올 생각을 해야죠. 이재명은 암만 무슨 뭐 별 발광을 다 해도 지지율이 지금 30%, 33% 거기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0%만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35%만 똘똘 뭉쳐 있으면. 지금도 그런데 펜앤마이크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제가 어떻게 대변입니까? 저런 애가 저게 지금 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겁니까? 당장에 잘라내야죠.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죠. 으따 대고 도대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 투표 안 하겠다? 정신 이상한 거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무조건 아니 뭐 이재명 대 뭐 누굽니까?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무조건 다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지. 저는 박민영이라는 제가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저는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이길 그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아무 데서나 나와가지고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건 윤석열이 뭐 싫건 홍준표가 싫건 김문수가 싫건 뭐가 다 싫든지 간에 이재명보다는 덜 싫지 않습니까?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를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합니까? 이재명 보세요. 박용진이랑 그렇게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싸워댔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악수하고 이번에 박용진은 어떻게 합니까?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재명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우리는 안 됩니까? 저는 정말 펜앤마인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도 영상이 이렇더라고요. 조기 대선 승리야 대통령을 지킨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 방안이 뭔데요? 그 방안이 뭔데요? 에? 그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된다. 이거 말고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극우적인 이런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중간은 없다 또 이런다고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층은 무당층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무당층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보여주면 여론조사는 조작됐다라고 한다고요. 어쩌다가 펜앤드 마이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직도 무슨 뭐 조급한 민주당과 침묵하는 한동안 언제까지 도대체 이럴 겁니까? 펜앤드 마이크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 다른 채널은 저 언급하기도 싫고요. 그냥 대표성을 띠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애정이 있는 방송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아무리 내가 한동훈이 싫어도 홍준표가 싫어도 김문수가 싫어도 오세훈이 싫어도 그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밀어야 되는 거예요. 투표 안 해버릴 거야. 이재명을 찍을 거야라고 하는 그 개미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분열을 자꾸 조정을 합니까? 왜 자꾸 분열을 갖다 조장을 하냐고요. 35%는 무조건 뭉쳐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운데 있는 무당층을 우리가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고 있냐고요. 얼마나 구독자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신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